기후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650 선에서 거래되던 미국 밀 선물 가격은 올해 $1360까지 약 20배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1140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 가격 등 곡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현재 평화협상 실패로 장기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량의 14% 그리고 수출량의 29%나 될 정도로 전 세계 밀 공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연말까지 밀과 귀리 등을 수출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 전 세계 곡물 수급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전 세계 각 나라들은 뒤늦게 식량 자급과 생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며 자국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심각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내 식량 자급률은 46% 수준인데, 정부는 2016년 50.9%였던 식량 자급률을 올해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2019년 기준 식량 자급률은 45.8%로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와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뒤늦게 이러한 낮은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심각성이 부각이 되면서 아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라 농업의 수익성에 대한 메리트도 크게 올라가는 만큼 농업의 성장과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함께 공부해볼 기업은 TYM입니다. TYM이라는 기업은 처음 들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TYM은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항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요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95%가 넘는 매출이 농기계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며, 담배 필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농기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매출을 보시면 농기계 사업부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 전에 5,500억 원이었던 매출은 작년에 8천억 원으로 약 45% 급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TYM은 이렇게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TYM은 단순한 농기계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앞세워 수출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차량 상태 및 고장 여부, 위치, 작업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농기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TYM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에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TYM은 2017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2020년 초까지 약 3년 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긴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20년의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장기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뀐 후에 큰 상승 파동을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서 최근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를 보면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워낙 실적도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5년 전에 3,500억 원에서 작년에 8,400억 원까지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맞게끔 영업이익도 5년 전에 적자에서
작년에는 350억 원대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밀가격 등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며 미국의 안 그래도 심각했던 인플레이션 사태를 더더욱 심각하게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업을 성장시키는 추세는 앞으로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TYM의 경우 이러한 추세 속에서 매출과 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에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봉상 보시면 이번 달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아도 지금 당장 큰 비중으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왔으며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현재 이 정도 기울기의 단기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만들어 줄 때 나누어서 천천히 매수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주가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기업이 벌어들인 한 주당 이익은 262원으로 현재 주가는 이익 대비해서 약 퍼 7.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기업이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기술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만큼 현재 퍼 7.3배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저는 적어도 퍼 10배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가는 2,6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6%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만약에 이번 상승 파동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전 파동의 고점인 2,870원을 충분히 상승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면서 현재 경제 환경 하에서 큰 성장성을 확보해갈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LX 하우시스입니다. LX 하우시스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창호, 유리, 바닥재, 벽지 등 인테리어 자재 전문 기업으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LX, 지인이라는 인테리어 브랜드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이렇게 함께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며 현재 주가는 이렇게 코로나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던 20년 3월을 제외하고는 바닥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서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량 대거 확대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주가가 지금처럼 낮을 때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B2C로 신규로 입주하는 고객들의 입맛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공급의 온기가 LX 하우시스와 같은 인테리어 업체들에게도 점진적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하우시스는 주택 공급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던 2015년까지 큰 상승을 이렇게 이루다가 2015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면서 주가 또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이렇게 20년의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했고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변곡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던 2015년 전에 이렇게 주가가 큰 호황기를 맞았던 것과 주택 공급이 하락 추세로 꺾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이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다면 LX 하우시스의 주가 또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최근까지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내려왔고
이렇게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막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집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에 11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현재 6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며 이제는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쪽으로 추세가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상 LX하우시스는 작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되는 한 주당 이익은 2,420원으로 현재 주가는 이익치 대비해서 퍼 약 25배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퍼 수치와 비교를 하면 꽤나 높은 수준의 퍼 수치인데 LX하우시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 몇 년간 40배 이상의 퍼를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주가가 빠지기 전인 작년 고점에서는 작년 실적 대비해서 퍼가 약 80배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을 만큼 만약에 주가가 탄력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 LX하우시스의 경우에는 실적 대비 퍼에는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LX하우시스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실적이 매년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지금 이렇게 거의 반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깊은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충분히 빠졌을 때 매집 개념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올해 안에는 분명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인 TYM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규모 확대 공약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자재 기업 LX하우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급등주를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드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 매집을 한다 생각하고 조금씩 사 모으며 기다리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팔고 나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주를 쫓아다니면서 수익을 내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급등이 나온 만큼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위험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투자 전에 꼭 생각하시면서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지향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더 좋은 저평가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